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 신명초등학교에서 교육과정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마도 지금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또 유튜브로 시청하시고 계신 학부모님들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자녀가 지금 처음 학교에 입학하는 거죠. 네, 그래서 궁금증이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기대도 많으시면서 걱정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그런 이 학교 생활에 대해서, 우리 자녀 학교 생활에 대해서 실질적인 궁금증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우리 아이의 학교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학교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유치원 때도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았습니다. 혹시 유치원 때 적용받았던 교육과정의 이름을 아시나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누리교육과정에, 교육과정을 적용받았고요. 이제 초등학교는 당연히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적용받습니다. 이제 1학년 학생들도 1학년 교육과정에 의해서 교육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 그런 1학년 교육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개개인별로 궁금증이 조금씩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궁금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또 갖겠는데, 미리 이제 참여 신청을 하시면서 궁금증을 적어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궁금증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또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 또 내용을 들으시다가 이런 점이 궁금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답변하는 그런 Q&A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이제 서두에 우리 팀장님께서도 학교는 교육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꾸 이게 슬라이드가 여기에서 화면이 넘어가더라고요. 넘어가셔도 그냥 내용을 먼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육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곳인데, 교육 공동체는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모르시나요?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네, 교육 공동체는 당연히 교사, 학생, 학부모님, 또 이제 이 연수를 지금 주관하시는 당연히 교육청, 또 지역사회, 요즘 최근에 들어서는 이렇게 교육 활동에 관련된 모든 구성원을 다 저희는 교육 공동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그래도 중심축이 교사, 학생, 학부모님들이 계시겠죠.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최근에 다소 오해하시는 부분이, 함께 만들어 간다, 이제 그 부분을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을 무조건 들어주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가끔 하시면서 문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 문제 상황을 해결을 하면서 서로 간에 상처를 받는 모습을 저는 현장에서 조금 종종 보곤 합니다. 근데 이제 학교는 우리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무조건 요구를 들어주는 곳이 아니라, 지금 앉아 계신 이제 학부모님들의 소중한 자녀들, 그리고 또 옆에 앉아 계신 또 다른 분의 소중한 자녀들, 또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각각의 소중한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배우고 성장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그 성장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 학교여서, 학교가 그냥 가르칠 때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 교육 방침, 또 교육 지도 원리에 따라서 가르치고 배움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하는 곳인데요. 좀 그러한 성격이나 역할을 좀 잘 아시고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도움의 눈길로, 협조의 눈길로 바라봐 주신다라면, 우리 자녀가 지금 처음 시작하는데 처음 시작을 행복하게 시작하지 않을까. 그래서 슬라이드가 자꾸 넘어갔는데, 그래서 이렇게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또 안 넘어가네요. 네, 행복한 학교 생활이 시작하지 않을까.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이제 자녀들의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앞으로 6년의 학교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정말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해줄 것이라고 믿고, 오늘의 내용을 제가 이제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슬라이드가 아까부터 나와 있었어요. 이제 첫 번째 순서가 우리 아이의 학교 생활은 였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때 가장 먼저 지금 다가오기 시작한 게 입학식이실 겁니다. 입학식이죠. 다 입학식 안내 받으셨을 거고요. 네, 입학식 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있으실까요?
네, 특별히 없으시죠? 네, 네, 특별히 준비하실 거 없으십니다. 입학식은 말 그대로 우리의 예쁜 첫 자녀가 처음 학교에 들어가는 만큼 이제 앞으로의 6년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마음껏 축하해 주시고 정말 응원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입학식은 모든 학교가 3월 4일 아마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이루어질 겁니다. 입학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3월 1일, 3일절 지나서 휴일이 있다면 휴일이 지나서 3월 첫날에 대부분 이루어지고요. 이제 다른 학생들은 시업식 또는 이제 학년말 방학을 마무리하고 개학식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입학식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 1학년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행사지요. 그래서 입학식은 3월 4일에 이루어진다. 입학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학교에서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이제 그랬는데 예비 소집대에 가셔서 아마 많은 자료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학교에 해당하는 입학식 내용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학교에서 주시는 자료들이 있으시면 그 자료들을 조금 자세히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해마다 들어오시는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고심 끝에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시기 전에 우선 학교에서 준 자료를 충분히 읽어보시고 그래도 궁금증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러실 때는 학교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입학식 같은 경우에는 예비 소집에 충분히 안내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학급 배치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네, 학급 배치 결과는 아마 지금쯤 각 학교에서 지금 조정 중에 있으실 텐데 2월 말쯤이 되면 홈페이지나 아니면 개인 문자를 통해서 안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그 시기를 놓치시더라도 입학식 장소에 가시면 보통 입학식 입구에 학급 배치도 결과를 다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입학식에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애국가와 교가를 부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이거 이제 이렇게는 적어놨지만 아까도 큰 부담은 없는 내용입니다. 애국가는 우리 유치원 때부터 다 배운 그런 노래지요. 그래서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교가는 당연히 모릅니다. 지금 입학하는데 어떻게 아실 수 있겠어요? 네, 모르고요. 그냥 그날 가셔가지고 우리 학교의 교가가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사항은 아니지만 자기 이름을 부르면 자신감 있게 큰 소리로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한 번씩 연습해보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이름 불러서 확인하시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당일 급식은 보통 없습니다. 이제 입학식이 마무리가 되면 학부모님들과 함께 이제 즐겁게 사진 찍고 축하받고 동행해서 하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급식은 3월 5일 화요일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학교별로 조금씩 다른데 이제 입학식 때 학급으로 가보는 학교도 있고요. 학급으로 가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학식 장소를 보통 대강당이나 뭐 다목적실 그런 넓은 장소에서 하시고 이제 교실로 담임 선생님을 따라서 교실에서 마무리하는 학교도 있고요. 아니면 그 장소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날부터 교실로 입시를 하도록 하는 그런 학교도 있는데요. 아마 그 학교마다 사정이 달라서 그럴 것이기 때문에 왜 우리 혹시라도 교실까지 안내가 되지 않는 학교에서라도 학부모님들께서 왜 우리 학교만 이러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학교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각 반별로 담임 선생님께서 아마 이동을 하지 않고 그 넓은 장소에서 하게 된다라면 그 장소에서 이제 조금 안내 사항이 있을 거니까 학부모님들께서도 귀 기울여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두에서부터 계속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생각을 해보시면 학교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 활동은 같습니다.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은 같은데 이제 학교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교육부나 또 교육청에서는 큰 지침, 큰 기준을 학교에게 다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주고 있는데요. 그 기준에 따라서 학교에서는 이렇게 학부모님들의 여건
또 학생들의 상황, 또 그거를 이끌어 가시는 교사의 상황, 또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그 지역사회, 학교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사회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 해 교육활동을 운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학교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하시고 같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는데, 특히나 이제 저도 현장에서 보면은 제가 이거를 눌렀네요. 뒤로를 안 가는데요. 네. 자꾸 앞으로 가고 있는데. 네. 조정이 될 거라고 보고요. 네. 학교 현장에서 보면 다 다른 지역에서 다른 걸 별로 문제 삼지 않으신데요. 우리 학교의 옆 학교 또는 우리 학교 주변에 가까이 있는 학교하고 우리 학교의 교육 활동이 조금 달라진다 그러면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이제 바라보기 시작하시면서 약간 불만을 제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교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을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그 교육 활동이 그 해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 매해 이루어지는데요. 아마 매해 이제 진행하시면서 그 당해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선의 방법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 학교와 뭔가의 다른 상황이 그 학교에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 당해년도에 최선의 방법으로 운영한다라고 좀 믿어주시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반영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학년 말이 되면 11월이나 12월이 되면 차년도 교육과정 수립을 위해서 설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설문에 최대한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 발전적인 의견을 주시면 학교에서 또 수렴하셔서 다음 학년도 교육과정에 다 참고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발전적인 의견을 학년 말에 꼭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자, 학사 일정이 나왔습니다. 이제 제가, 이 이후에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학사 일정은 이것도 예시입니다. 네. 입학식은 다 똑같습니다. 그쵸? 3월 4일 월요일이고, 미급식. 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1학기 자율휴업일은 이것도 학교마다 다릅니다. 학교 상황이 다른데요. 이제 대부분 그렇지만 요구 사항이 비슷비슷합니다. 이때쯤 자율휴업일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말에 그 다음 교육 과정을 위한 설문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설문 자료를 참고해서 정하는 일정들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도 이제 입학하시면 올해 말에 이제 이런 과정이 있으실 텐데요. 그때 충분히 의견을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자율휴업일은 대부분 1학기 자율휴업일은 이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아마 이제 그 캘린더 달력을 보시면 이때가 대부분 끼인 날이에요. 끼인 날이어서 이제 학생들도 교회 체험 학습을 할 때 조금 길게 연계적으로 하기 좋겠다라는 날을 보통 확보해서 자율휴업일로 정하고 있는데요. 자율휴업일은 학교 장님께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학교 상황에 맞추어서 이날은 휴업일로 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정한 날입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게 운영이 되는 게 맞고요. 이제 이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대부분 이제 휴업일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휴업일은 저희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정해져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수업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수업 일수가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190일에서 194일로 정해져 있고요. 그 190일과 194일에서 역시 의견을 수렴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모든 학교가 수업 일수는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나머지 기간 이 휴업일이나 이제 방학도 어떻게 보면 휴업일이거든요. 그 휴업을 조정을 해서 수업 일수는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간혹 학부모님들 우리 학교는 왜 이렇게 휴업일이 많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똑같이 190일에서 194일 사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식은 이것도 예시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마 이 구체적인 학교별 학사 일정도 예비 소집 자료에 보시면 다 나와 있고요. 연간 학사 일정은 미리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미리미리 요즘은 참고하셔서 자녀들과의 계획을 많이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 여름방학인지 미리 다 안내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학사력이라고 하는
달력입니다. 제가 이제 저번 강의, 이제 두 번째 강의인데요. 학사력을 생각보다 모르시더라고요. 이제 학사력은 학교에서 교육활동, 학교의 교육활동을 기재한 달력이거든요. 탁상 달력이어서 학부모님들의 교육활동에 이해를 돕고자 이제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통 3월 4일 입학식 때 또는 시업식 때 학생들을 통해서 아니면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배부를 해서 그 한 학년도가 잘 이렇게 이루어집니다라고 미리 안내를 드리는데 조금 이용에 편하시라고 달력 형태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 지금 이번 달에는 우리 아이가 무슨 활동을 학교에서 하지? 라고 궁금하실 때는 우선 학사력을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 학사력을 보시고도 조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학교로 문의를 주셔도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담임선생님께서도 그 사이사이에 충분히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름방학 식이 보통 이때 이루어지고요. 이제 여름방학은 보통 이 정도의 날로 비슷비슷하게 학교에서 운영을 합니다. 개학식이 8월 중하순에 이루어지고요. 2학기 자율휴업일도 이렇게 하루가 있는 날이 있고요. 이번 2학기 10월에 보시면 조금 끼인 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끼인 날들을 다 휴업일로 정한 학교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루만 정한 학교도 있을 것인데 아마 예비 소집 때 내가 이 자료를 놓쳤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시다면 오늘 가셔서 한 번 더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종업식이 있죠. 종업식은 이제 저희가 겨울방학은 종업식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겨울방학이 있으면 겨울방학 개학식이 있고요. 저희가 보통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기억나시나요? 2월에 잠깐 학교 나가시죠? 네, 그렇게 나가고 그때 이제 방학을 하는 그거는 종업식입니다. 이제 한 학년도가 마무리하는 그거를 종업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학기에 이제 진학을 위해서 학년 말 방학을 이용해서 조금 준비를 하는 그런 기간이죠. 그래서 종업을 하면 이제 1학년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종업식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학은 저희는 이제 겨울 방학이라고 부르진 않고 학년 말 방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여기 밑에 써놨는데 봄방학 없이 1월에 학기를 종료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면 겨울방학식과 종업식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겨울방학식을 하면서 이제 한 학년을 마치고 다음 학년으로 이제 진급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 서울에서는 아직 학년 말 방학, 그러니까 2월에 학교를 나가는 학교들이 아직은 많이 있고요. 1월에 운영하지 않는, 그러니까 학년만 방학이 없는 학교는 이제 경기도 쪽 학교들이 이제 많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서울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주변에서 가끔 학년 말 방학, 그러니까 2월에 개학하는 2월에 개학하지 않은 학교들이 가끔 있고요. 대부분의 학교는 2월에 개학을 해서 학년 말 방학을 아직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1학년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입학식 했죠.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이라고 합니다.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옛날에는 이 시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뒤에 제가 바뀐 교육과정에 대해서 다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이 2015 개정교육과정, 그러니까 지금 바뀌기 전에 교육과정의 이름이 2015 개정교육과정이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68시간이었는데 이 시간을 34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좀 중복되는 활동도 있고요. 이제 여기 질문에도 지금 적어주셨는데 한글 교육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 34시간을 국어교과 시간 34시간으로 넣었는데 이거는 한글 해독 교육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글 교육에 학생들의 도움을 두고자 한글 해독 교육 시간을 늘리고 입학 초기 적응 활동 시간을 줄였는데 입학 초기 적응 활동 시간이 줄어서 우리 아이가 적응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다 그 적응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그러면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이라고 이 이름을 붙인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하지? 라고 궁금하실 수 있으실 텐데 네,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은 이것도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게 운영이 됩니다. 이게 바로 넘어가는데요. 슬라이드 이거 하나만 더 앞으로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여기에서 잠깐만 멈춰주세요. 네, 또 넘어갔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저기 뒤에 화면이 나와 있는데 자꾸 입학식 준비물이 먼저 화면이 나와서 이 화면입니다. 네, 대부분 학교에서 조금씩 다르지만 이렇게 크게 비슷한 세 가지의 주제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긍정적 자아 형성 및 학교 생활 적응, 기초학습 토대를 마련하는 거, 또래 관계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 이런 차원에서 입학 조기 적용 활동 34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질문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비단 이 활동들이 34시간에만 이루어지냐? 그건 아닙니다. 이제 뒤에 제가 교육과정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도 자칫 적응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 활동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학교에서도 담임 선생님들께서 지도를 하실 건데요. 내용의 예시를 잠깐 살펴보시면 긍정적 자아 형성 및 학교 생활 정응에는 우리 교실 우리 학교 알기, 안전교육, 복도를 통행하는 방법 알기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런 내용까지 배우나라고 하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우리 1학년 학생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활동이 되겠고요. 우리 교실 우리 학교 알기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둘러보는 활동들이죠. 그런 활동들 학부모님들께서 또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학습 토대는 이제 교과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준비물 사용법, 여러 가지 모양의 가이즈를 한다든지 다양한 성그리기 활동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아시겠지만 유치원에서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유치원에서 하는 활동보다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직 그 소근육 발달이 학부모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많이 늦습니다. 그러니까 더 발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의 가이즈를 할 때 우리 아이는 잘하겠지라고 하겠지만 생각보다 못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렇게 가위를 오린다거나, 그러니까 소근육 발달이 잘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완벽하진 않아요. 1학년 학생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가정이니까 가정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좀 도와주시면 되겠고요. 다양한 선 그리기, 복잡한 선을 그리면서 역시 다 소근육 발달을 강화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한글 익히기가 그 적응 활동 시간에 서서히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래 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또래 관계를 해소하는 거는 같이 함께 많이 놀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시간을 많이 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는 활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주제로 비슷비슷하게 대부분의 학교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33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은 이후에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학 조기 적응 활동과 관련해서 이제 당연히 나오는 게 준비물 이야기입니다. 준비물. 준비물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학교에는 입학 초기에 학생들에게 준비물을 준비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는 아마도 입학 준비금 이라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입학 준비금을 끝에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때 받으셔서 학생들이 입학할 때 당시에 무엇이 필요한지 실질적으로 적기에 도와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의 이름표입니다. 이름표는 따로 준비하실 필요 없으세요. 학교에서 입학식 때 담임 선생님들께서 다 걸어주실 겁니다. 담임 선생님께 다 걸어주실 거고요. 대부분 담임 선생님께서는 입학식을 왔다 갔다 가지고 등하교하지 않고 교실에다가 보관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자기 이름이 학급 생활에 있어서, 학교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지 학교 밖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그 이름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교실에서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책가방, 흰색 실내와 신발 주머니를 준비해 주시는데요. 이것도 조금씩 학교마다 다르긴 합니다. 항상 학생들의 준비물에는 이름을 꼭 적어 주십시오. 이름을. 그 이름을 적는 이유는 물건을 찾는 용도로 사용하기보다는 서로의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요즘은 워낙 물건이 풍족한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 1학년 학생 같은 경우 아직 어린 친구들은 내 물건에 대한 그 소유욕이랄까요? 그게 굉장히 강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학부모님들께서는 그거 잃어버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교실 안에서 학생들은 내 물건 하나가 없어지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꼭 반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이거는 정말 학교마다 다를 수 있는데 교실에 들어갈 때 현관에서 실내화로 갈아 신는 학교도 있고 또 때로는 그냥 신을 신고 복도까지 가서 그 학급 교실 앞에 있는 신발 주머니, 그러니까 복도에 가면은 신발 주머니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거기에다 걸어두고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신발 주머니를 자체를 가지고 등하교하지 않도록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냥 복도 그 신발 주머니 거리에다가 걸어놓고 그냥 신발만 넣고 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어떻게 그 입시를 할 때 실내화를 신도록 하지? 그것도 아마 지금 자료에 입학 전 예비 소집 자료에 다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상황들이 좀 글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입학식 때 가서 담임 선생님께서 다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첫날이랄까? 그러니까 입학식 첫날, 그 다음날 제대로 못 따라가도 담임 선생님들께서 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첫날부터 우리 아이가 이런 걸 제대로 못 해가지고 담임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를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 있으신데 전혀 없습니다. 다 선생님들께서 1학년 학생들의 특성을 잘 알고 계시니까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같이 그런 세세한 것들을 하다 보면 잘 따라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니까 학부모님들께서도 처음에 현관에 들어가서 실내화를 갈아 신지 않는 그런 실수들, 그런 것들을 학부모님들께서도 좀 넓게 알려주시면 되십니다. 그러니까 적응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너무 부담감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학용품 준비는 특별히 제가 생각할 때 가정에서 준비하실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교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색연필, 사인펜, 종합장, 가위, 풀 이런 것들인데요. 아마 입학식 때 가면은 담임 선생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선물이야 그러면서 이런 조그마한 가방 같은 거를 주실 겁니다. 그럼 그 안에 이런 교실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날 가정으로 보내는 이유는 아시죠? 이름을 써오라고. 그렇죠? 이름 붙여오라고. 다 이렇게 하나씩 할 수가 없어요. 담임 선생님들께서도 교실에서 자녀들의 책상, 사물함, 필요한 곳곳에 자녀들의 이름을 다 붙이고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학용품 하나하나까지 이름을 붙이시기에는 좀 시간도 많이 부족하시고 하시니까 그리고 또 내 자녀를 위한 준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같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때도 잘 아시겠지만 색연필 사인펜이다 했을 때는 그 케이스에다가 떡 이름 하나 붙여주시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각각 개개의 연필 또는 사인펜에 이름을 붙여주세요. 역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걸 배부하기 때문에 이것도 장단이 있는데 똑같은 빨간색 색연필 우리 반 친구들이 20명이다. 그러면 20개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 거 없어졌어요 라고 했을 때 이름표 붙여있으면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데 내 거야 네 거야 가지고 정말 큰일 아닌데 우리 1학년 학생들은 자주 다투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툼을 없애고 조금 더 교우 관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 제가 풀, 색연필 등의 소모품들은 가정에서도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풀은요, 이제 아시겠지만 1학년은 아직 한글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붙이는 활동이 많아요. 오려서 붙이는 활동. 그래서 제가 볼 때도 풀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풀이 정말 많이 쓰이는데 풀은 아시다시피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이어서 처음에 선생님들께서 준비를 해주시는데 그 소모되는 풀을 계속해서 줄 수가 없어요.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풀은 가정에서도 좀 신경을 쓰셔서 너 학교에 풀 있어? 라고 정기적으로 한 번씩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내 풀이 떨어졌어도 없어도 학교에서는 하다가 집에 가면 까먹는 친구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없어서 선생님 준비해 올게요. 그랬는데 다음날 또 없고 그런 친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너 풀 있어? 라고 물어봐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때 준비물과 관련해서
꼭 학부모님들께 드리는 말씀이 한 가지 있는데, 학생들의 1학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여기 질문에도 적혀 있더라고요. 중요한 게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학생으로서 시작했을 때 자존감 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감 형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자존감 형성은 이제 부모님들이 생각했을 때는 뭐 굉장히, 그러니까 큰 활동, 뭐 누구보다 무엇을 빨리 알고, 국어를 빨리 읽고, 수학을 빨리 알고, 그런 것에서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1학년 학생들은 이런 생활 습관 하나하나에서 선생님들께 인정을 받고, 그러면서 스스로 형성이 되는 게 자존감인데요. 그 인정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준비입니다. 준비. 그래서 준비물이 잘 되어 있으면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어디 강의를 들으러 갔을 때 그때 준비물이 뭐 예를 들면 뭐 연필하고 무슨 책자를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했는데 없어요. 모르고 놓치고 갔어요. 근데 주변 선생님들께서는 그걸 다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벌써 불안해집니다. 나 이거 안 가지고 왔는데 이거 어떡하지? 어른들도 지금 그렇거든요. 특히 1학년 학생들은 정말 심합니다. 너무 불안해요. 준비물이 없으면, 선생님들은 나무라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은 그 학생들의 특성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선생님들은 나무라지 않는데 학생들 스스로가 준비가 안 됐을 때, 비단 이 준비라는 것들이, 왜 차이가 나죠? 학교에서 똑같이 준비해 주는데 차이 날 게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준비라고 하는 건 제가 조금 이따 일과 시간에도 안내드리겠지만, 선생님들께서 다음 시간 무엇을 준비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제때 준비하는 친구가 있고 안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준비 안 하는 친구들은 그 순간 또 떨려요. 자존감이 떨어지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저 친구는 준비를 잘 안 하는 친구, 이제 그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좀 신경 써주실 거는 이 준비가 제대로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자녀들과 대화를 할 때도 너 뭐 잘했어? 너 선생님한테 칭찬 받았어? 그런 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거든요. 너 오늘 선생님께서 뭐 준비하라고 했을 때 준비 잘 했어? 구체적으로 그렇게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존감의 출발도 또래 사이에서 먼저 인정받고요. 담임 선생님의 인정의 그런 경험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 아이들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신감도 올라가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출발점이 실은 별거 아니다. 그래서 그 출발점 중에 하나가 준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자녀들의 준비 사항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내용들은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기 제가 학용품은 어린이들의 학습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꼭 필요한 것만 갖추도록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 산만한 친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학교 당연히 1학년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집중을 잘한다. 그거를 선생님들께서도 당연히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기질상, 성향상 잘하는 친구도 있고 잘 못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그거 아시죠? 내 자녀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아실 텐데, 그게 잘 되고 잘못됐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잘 되고 잘못됐다가 아니라 주의 산만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면은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않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면 되는데, 꼭 주의 산만한 친구들의 제가 그동안 봤던 특징들 중에 뭐가 있냐면, 책상 위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책상 위에 많은 것들이 있어서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을 잘 못하고 그 각각의 사물들의 이 정신을 뺏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모님들께는 제가 꼭 전화 드려서 꼭 필요한 것만 보내주시고 필요 없는 물건은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제 학생들과 함께 할 때도 책상 위를 최대한 그 시간에 필요한 거 위에는 다 집어넣도록. 1학년 학생들이 대부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 뭐 자랑을 하고 싶거나 이거로 친구들한테 인기를 끌고 싶거나 그런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게 굳이 학습에 필요가 없다. 학교 생활에 부모님들이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굳이 안 보내셔도 됩니다.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필통에는 딱 필요한 거, 뭐 과일도 학교에 있고요. 풀, 지우개 정도 같이 해서 보내주신
작가지에서 넣어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필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다 연필을 잘 사용하지만 가끔 벌써부터 샤프를 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샤프는 힘을 주지 않아도 잘 써지죠. 그래서 학생들이 샤프 쓰기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1, 2학년 때만이라도 연필 쓰기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연필은 힘을 줘서 써야 되죠. 그리고 깎아주는 것도 학부모님들께서 힘듭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알고 있지만 이 소근육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근육의 발달이 이 뇌의 발달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는 아마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소근육의 발달을 위해서라도 꼭 연필 사용을 권장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1학년 일과 예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자, 조금씩 다르지만 이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1교시를 9시에 시작을 합니다. 9시에 시작을 하는데 이제 9시에 시작을 하니까 9시에 딱 오면 안 되겠죠. 네, 그때 와서 바로 시작을 하면 안 되고요. 대부분 학교는 등교 시간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약 1교시 시작 전 20분에서 30분의 등교 시간을 대부분 정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1교시 시작이 9시다. 그러면 등교 시간은 이렇게 30분 정도, 8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학생들이 등교를 해서 1교시 시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 또 하나 적어놨어요. 너무 이른 등교는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여기에서 이른 등교라고 하는 말은 이 등교 시간 전에 등교를 말하는 겁니다. 전 등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교실은 담임 선생님들께서 거의 상주를 하시면서 학생들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제 체크하시고 함께 하시는데요. 그래도 출근 시간이라는 게 있죠. 학교 선생님들 출근 시간이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 출근 시간도 예를 들면 9시면은 최소 이렇게 30분 전에는 오셔서 이제 학생들 관리하시고 수업하시고 하는데 뭐 8시, 7시 반 그때까지는 솔직히 못 오십니다. 그렇죠? 근데 가끔 학교를 너무 사랑해서 막 너무 빨리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교실에서 이제 조용히 특별히 문제사항이 대부분은 없지만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간혹 생기는 그 사고가 걱정이 되는 거죠. 학부모님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여유롭게 가지고 계시다가도 막상 내 자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건 달라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저희는 예방하기 위해서 또 그 학생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소중한데 정말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이 없는 상황 속에서 도움의 손길을 쉽게 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녀가 혼자 있다가 뭐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무슨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충분히 있기 때문에 특히나 1학년 학생은 더 어리잖아요. 자기 몸에 대해서도 잘 관리를 하지 못하는 지금 단계의 학생들이어서 그런 문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서 계시는 시간에 될 수 있으면 등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집은 저희들이 잘 출근을 해서 학생을 꼭 우리 아이를 꼭 일찍 보내야 됩니다 라는 가정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아침 돌봄 교실이 있습니다. 아침 돌봄 교실은 학교마다 다 7시부터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침 돌봄 교실에 신청을 하시고 아침 돌봄 교실에 갔다가 이 등교 시간에 자녀가 학급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아침 이른 등교와 관련된 문제는 아침 돌봄 교실을 이용해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지각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이제 자신감의 문제 준비 하나 있었고요. 지각하는 친구들도 조금 자존감이 낮아지기 시작해요. 아시죠? 자꾸 늦어서 그 1교시 시작 학습 활동을 함께 하지 못해요.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그래서 이제 누가 지각을 해서 중간에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선생님들께서는 이해하십니다. 워낙 그런 친구들이 꼭 있어 왔고, 특히 1학년 친구들은 그래서 있어 왔고,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도 이해하시고 하시지만,
그 학습 활동을 방해받았던 친구들은 오히려 1학년 서로 또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뭐 많이 그러니까 그런 걸 저희가 교육은 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아직 아이들이거든요. 아기들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또 지각했어요, 선생님. 너 때문에 늦어졌잖아. 뭐 이런 거를 친구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지각이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8시 반까지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지각은 9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9시.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그 9시 기준에 늦었다라고 뭐 지각이라고 막 정확하게 표기를 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 지각은 어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생활 습관하고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적어주신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 학교 생활 미리 알기 또 교육과정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학습에 대해서 많이 적어주셨는데 그 학습을 잘하기 위한 출발점은 생활 습관이 잘 갖춰져 있는 친구들이 아시겠지만 학습도 잘합니다. 근데 그 생활 습관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머님들께서는 대단한 거. 이거 하나 고치면은 갑자기 국어 100점을 맞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세세한 이 작은 것들에서부터 학생들의 습관이 누적이 되면서 그게 결론적으로는 이제 학부모님께서 바라시는 뭐 모범적이고 바른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준비, 그 다음에 이런 지각, 늦지 않는 거. 그래서 제때 준비하고 다른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거 이런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좀 늦지 않게 학생들이 9시까지는 꼭 학교에 도착해서 함께 교육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네, 1교시는 이제 9시부터 9시 40분까지고요. 초등학교는 아시죠? 40분 수업 시간, 10분 쉬는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0분 수업하고 10분 쉬는 시간을 갖고요. 쉬는 시간은 화장실에 다녀오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다음 시간을 준비한다 그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근데 가정에서도 질문해 주실 때 너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준비하라고 했던 거 준비 잘 했어?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십시오. 너 오늘 잘했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대강화해서 질문을 하시기보다는 학교 생활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엄마가 나에게 정말 많은 관심이 있으시구나 학생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엄마가 나의 공부만 관심이 있구나 그렇게 느끼지 않고 나의 생활에 관심이 정말 있으시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교시 쉬는 시간 후에는 저는 이제 여기는 이제 40분 수업 시간, 10분 쉬는 시간 그 시종표로 써놨는데요. 요즘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중간놀이를 운영을 합니다. 중간놀이. 그래서 쉬는 시간 10분이 화장실에 다녀오고 다음 시간 준비하면은 이제 놀 시간이 없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 놀 시간을 학생들에게 좀 주자. 정말 마음 편히 이 수업 시간 사이에 친구들과 즐겁게 놀므로써 신체 활동에도 좀 도움이 되고 또래 관계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을 주자 해서 마련한 시간이 이 중간놀이 시간인데요. 중간놀이 시간은 학교별로 조금 이것도 다릅니다. 20분을 운영하는 학교가 있고 정말 넉넉하게 30분을 운영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예비 소집 자료에 다 나와 있을 거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간놀이가 20분 또는 30분으로 운영이 되면은 이 이제 3교시부터 시간이 10분에서 20분 정도 지연돼서 운영이 되겠죠. 여기에서 조금씩 지연이 돼서 운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간놀이 하고 이제 3교시, 4교시 끝나고 점심시간이 이루어지는데 점심시간은 역시 대부분의 학교에서 40분에서 50분의 시간을 주어서 할애를 하는데요. 점심은 항상 저희가 4교시를 하더라도 급식을 하고 하교를 합니다. 급식을 하고 하교를 하는데 그 학교별로 입학식 때 가셔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당이 있는 학교가 있고 식당이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식당이 있는 학교가 무조건 좋은 학교가 아니고요. 제가 뭐 그 장단점을 미리 설명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이제 한번 느끼시면 될 것 같은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교실 급식이라서 좋지 않은 것 같아. 그거 절대 아닙니다. 이제 저는 양쪽을 다 경험한 입장에서 장단점이 있어서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그냥 즐겁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식당은 일단 급식을 하는 경우에 식당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식당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
그거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식당을 전교생이 함께 이용하겠죠. 그래서 그 식당에 정해진 규칙이 조금 더 교실 급식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한 번씩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실에서 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내 책상이 밥 먹는 장소입니다. 밥 먹는 장소여서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지도를 하십니다. 급식을 하기 전에 책상 정리를 하고 책상을 한번 닦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하는데, 아까도 이제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이제 학부모님들께 또 질문 하나 나오겠죠. 너 오늘 밥 먹기 전에 책상 정리 잘했어? 라고도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 질문들이 매번 반복하는 그런 질문은 아니고, 지금 이제 입학을 앞두고 여러 가지 학교 생활에 대해서 궁금을 하시니까 학교 생활에서 이러이러한 질문의 포인트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사이사이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배식 활동, 배식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교실이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교실 급식은 이제 고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배식도 학생들이 하죠. 배식도 학생들이 하는데 이게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그 1학년 같은 경우는 아직 배식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도움 인력들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아이가 가자마자 그 어린 손으로 배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십니다. 네, 5교시가 있습니다. 1학년도 5교시가 있는데 1학년은 보통 주 3일 5교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는 4교시가 있는 날은 이제 당연히 점심을 먹고 하교를 하죠. 근데 이제 점심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긴 하지만 아이들이 밥을 보통 빨리 먹기 때문에 1시 전에, 그러니까 제가 보통 보면은 12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하교를 합니다. 4교시 때는. 그다음에 5교시 때는 사실 여기는 40분이지만 만약에 이제 중간놀이가 20분 정도 있었다. 그러면 1시 50분 정도에 5교시를 마치고 하교를 하는데요. 아마 최소한 첫 달 같은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들께서 하교를 할 때 함께 임장 지도를 하실 겁니다. 학생들 다 이제 줄 서서 함께 교문까지 데리고 나가셔서 이제 혹시 이제 마중 나와 있는 학부모님들께도 이제 학생들 이렇게 보내주고 또 각각의 정해진 장소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자녀들과 정확하게 방과 후 일정을 정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돌봄 및 저녁 돌봄을 이용하는 친구는 교문까지 나가지 않겠죠, 당연히. 교실에서 돌봄 교실로 바로 이동을 하고요. 방과 후 학교 같은 경우도 교실에서 바로 방과 후 학교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친구들은 이제 밖에 나가서 부모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일을 하고 계셔서 못 오신다 하실 때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때부터 이제 정말 학생이잖아요. 유치원 과정도 겪어봤으니까 방과 후 일정만 정확히 정해서 그 자녀가 일정에 혼동이 없도록, 간혹 제가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방과 후에 학교 마치고 제가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전화 드리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누구가 지금 어디를 가는지 모른다는데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꼭 있으니까 자녀의 방과 후 일정을 아이에게 꼭 주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후 및 저녁 돌봄은 아마 안내가 돼서 아마 이미 신청을 다 마무리를 하셨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프레젠터가 잘 안 되는데요. 네. 네, 화면이 지금 정지가 돼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표 나왔습니다. 자, 시간표는 23시간, 1학년은 주당 23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것도 예시입니다.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주 3일은 5교시, 주 2일은 4교시로 운영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학교 같은 경우는 화수목을 5교시로 운영을 하고 있죠. 5교시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월수목을 5교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소집 자료 가서 보시고 우리 학교는 무슨 요일에 5교시를 하지? 라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여기 시간표 상에서 통합이라고 있는 이 과목들은 아시겠지만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이 합쳐진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세 가지 교과목을 합쳐서 통합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교과목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지금 안전교과는 2015 때 있었고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2022 때는 지금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합쳐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년 학부모 연수가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전환기 교육과 비슷하게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각 학교에서도 꼭 3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1학년 학부모님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 오리엔테이션, 학부모 연수를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학교에서 진행하시는 학부모 연수는 그 학교의 교육 활동에 대해서 아마도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교육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지? 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연수를 들으신다면 그 학교, 자녀의 학교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 설명에도 있는데 아까 그 학부모 연수하고는 다르죠. 1학년 학부모 연수는 1학년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활동이고요. 학교 설명회는 저희가 말하는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학부모 총회를 말합니다. 학부모 총회는 1학년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학년의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대부분 3월 셋째 주에서 넷째 주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부모 공개 수업을 이날 함께 운영하십니다. 학부모 공개 수업을.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바쁘시기 때문에 너무 여러 차례 학교에 오시게 하는 게 번거로움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오셨을 때 우리 자녀가 어떻게 담임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는지 수업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개 수업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 설명회를 통해서 학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는 그런 일정을 대부분의 학교에서 같은 날 운영하고 있는데, 시간표상으로는 뭐 예를 들면 5교시에 학부모 공개 수업을 하고 6교시에 학교 설명회를 하는 그런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학부모 총회하고 관련해서 이제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또 팁을 드리면요. 학부모 총회 가시면 이제 학교장님께서 뭐 우리 학교는 여러 가지 이제 교육활동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학급 담임 선생님께서 학급 경영관에 대해서 우리 학급을 제가 어떻게 1년 동안 이제 함께 합니다라고 경영 방침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학부모 총회 때 가기 싫으신 학부모님들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학부모회 활동을 하라고 권하시니까 나는 그게 싫어서 안 갈 거야 라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저도 두 자녀가 있어서 이제 학교 지금 이제 중학교 고등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생활을 해봤는데요. 저도 워킹맘이어가지고 학교 설명회는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뭐 그 학급에서 지금 어떻게 전달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다 다르잖아요. 전달 방법이. 근데 그 전달 방법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 어떤 학부모회가 수가 모자란다, 뭐 참여가 더 필요하다, 그런 연락이 오면은 저는 꼭 함께 했습니다. 왜 함께 했냐면 그냥 제 자녀를 위해서 함께 했습니다. 제 자녀를 위해서. 근데 제 자녀가 제가 그렇게 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우리 자녀를 더 예쁘게 봐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제 자녀를 위해서, 우리 학교를 위해서 좀 봉사를 하면 조금 좋은 그런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함께 했었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알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조금 더 잘해야지. 그런 생활 태도를 좀 갖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최근에 학부모의 활동은 또 어렵지 않습니다. 많이 학부모님들께 부담을 드리는 그런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 학교의 발전을 위한 대단한 그런 마음으로 하시기보다는 그냥 우리 자녀가 다니는 학교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는 우리 그냥 자녀의 학교를 위해서 내가 좀 도움이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첫 번째로 누구에게 인정을 받기보다는 우리 자녀가 알고 있다. 우리 자녀가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구나. 그걸 알고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한 가지 팁 드리고요. 네, 학교의 주요 행사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입학식 설명드렸고요. 학부모 총회 말씀드렸고 수업 공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3월 말에서 보통 4월 초에 시작이 되니까 이 안내가 아마 3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에 다 나갈 겁니다. 준비가 빠른 학교에서는 아마 예비 소집 때 또 이미 안내가 됐을 거라서 그 자료들을 보시고 우리 자녀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도 다소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 방과후 학교의 운영 주체는 학교가 아닙니다. 학교가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절감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학교가 장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은 그 대부분의 학교가 지금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가 들어와 있고 이거를 도와주시는 그 코디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그래서 그 코디 선생님이 계시는데 혹시라도 이제 그 연락처가 다 나갈 겁니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는 연락처가 나갈 건데 그 문의 번호에 뭐 연락을 하시거나 또 추후에 어떤 개선 사항이랄까 프로그램이 이런 프로그램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견들은 다 그 코디 선생님 요걸 통해서 주시면 더 빠른 해결이 되십니다. 그 학교는 그렇다고 해서 주체가 아니니까 관심이 없나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우리 학교 학생들이 그 장소에서 수업을 하니까 안전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두고 함께 하고 있지만 주체는 학교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문의 사항이 있거나 이제 그런 것들은 그 업체나 코디 선생님들을 이용해서 하시는 게 빠르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학의 달 행사는 4월에 보통 있습니다. 4월이 가학의 달이어가지고 행사를 운영하기도 하는데, 이 운영 방식이 우리 예전에는 이제 학부모님들 기억나시나요? 저하고 세대가 좀 틀리나요? 뭐, 물로켓 대회도 하고, 뭐, 가학상자 만들기 대회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운영이 됐었는데, 요즘은 그런 대회를 통한 상장 수요를 좀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회 형식보다는 체험 부스의 형태로 많이 운영을 합니다. 학생들이 체험을 통해서 과학 활동을 경험하고 어떠한 과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많이 운영하는데 이 형태도 뭐 아시겠지만 학교별로 다르게 운영이 되니까 이제 아마 처음이라서 기대 많이 하시고 계실 텐데 올해는 어떻게 되나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험학습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풍이죠. 소풍이 요즘은 체험학습이라고 불려지는데 이 체험학습 장소는 이제 담임 선생님들, 또 학년에서 선생님들이 논의를 통해서 그 학년 교육과정에 의거해서 장소를 정하실 겁니다. 간혹 그냥 단순히 체험은 말 그대로 놀이를 위한 게 아닙니다. 놀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교육 과정에 있는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서 진행이 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논의를 통해서 그 학년도 교육 과정에 관련돼서 꼭 나가서 한번 이런 것들은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장소를 정해서 나가는 게 체험학습이니까 그런 내용을 좀 이해하시고 바라봐주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인 시기나 횟수 등도 그 전년도 교육과정 설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설문에 또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설문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요. 이제 설문을 많이 참고하지만 또 이제 운영함에 있어서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모르시는 이제 어려움이라든가 뭐 버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즐거운 5월은 어린이날이 있죠. 어린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학생들이 5월 초가 되면은 어린이날이라는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 학교가 많아요. 근데 보통은 소운동회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대단위로 1학에서 6학년이 한꺼번에 나와서 하는 활동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도 학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학년 또는 학년군별로 이루어지는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행사도 아마도 뭐 1학년 아니면 1, 2학년 군 함께해서 소운동회 형식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재난 대응 훈련도 안전 교육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실제로 운동장으로 대피도 하고요.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지진 대피 훈련도 하고요. 이루어지는 내용이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여름 방학이 7월쯤에 이루어지는데 7월에 이제 중요한 거는 통지표가 배부가 됩니다. 1학기 학교 생활에 대한 통지표가 배부가 돼서 이제 여름방학 동안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아이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2학기를 대비해서 준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통지표가 배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대운동회하고 학예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큰 행사거든요. 그래서 큰 행사여서 요즘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거를 동시에 하는 학교는 거의 없으세요. 없고 대운동회가 올해 있었으면 내년에는 학예 이런 식으로 경년으로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대운동회는 대자가 붙었잖아요. 아까 소운동회하고 다르게 1에서 6학년까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거의 다 이제 대운동회고요. 뭐 그룹을 나누더라도 하여튼 좀 크게 학년군이 아니라 뭐 1, 3, 5학년, 2, 4, 6학년 뭐 이런 식으로 나눈다던가 하여튼 소운동회보다는 규모가 커지는 운동회고요. 그리고 요즘의 대운동회 추세는 우리 어렸을 때처럼 막 무용을 발표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제 준비하는 시간에 교육 활동에 침해가 된다. 이제 그런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하루 즐겁게 뛰어노는 그런 다양한 게임형 형식으로 진행되는 대운동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다음 이제 학예는 아시죠? 학생들의 꿈같기를 발표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학교에 이제 실제로 나가 보시면 아까 이제 영상 사전 연상에서 보셨나요? 혹시 교육감님께서 학생들의 뭐 각자의 소질과 재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이런 다양한 문화예술 수업을 요즘은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예라고 해서 특별히 따로 준비를 해서 막 발표를 하고 그렇기보다는 이 문화예술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이때 뽐낼 수 있도록 그런 학예 형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로 학부모님들의 부담 크게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많이 응원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겨울방학은 아까 12월 하순에서 또는 1월에 이루어지고요. 겨울방학 때는 대부분 서울의 학교는 2월에 개학했다가 2월에 종업식이 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지표는 보통 이때 나가지 않습니다. 통지표는 학년이 마무리되는 이 종업식 때 마무리가 돼서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2학년 통지표가 배부가 될 때 새 학년 반도 대부분 표기가 됩니다. 근데 교실 등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요. 이제 교실 상황 학교의 배치도 등이 그 당해년도의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새학년 교실 등은 2월 말쯤에 대부분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가 될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3월 1일까지 이제 학년말 방학을 하면서 추학년, 차년도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그렇게 이제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모든 이런 행사도 역시 교육활동 일환이어가지고요. 다 수업 일수, 수업 실수에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폐강이 됩니다. 폐강에 대해서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좌는 학교마다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무슨 강좌가 있는지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 우리 학교에 이런 강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코디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참고를 하실 겁니다. 네, 우리 아이 학교 생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요. 네, 이제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위에 이제 답이 나와버렸는데요. 우리 2024학년도에 입학하는 친구들은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 교육과정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죠? 아시나요? 뭐죠? 나와 있죠. 네, 이거를 2022년 개정교육과정이라고 그렇게 읽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그냥 2022 개정교육과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올해 1학년 같은 경우는 중간에 변동이 없이 꾸준히 2022 개정교육과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이 이제 올해부터 적용이 되기 시작해서 이제 내년도에는 3, 4학년이 적용을 받고요.
있고요. 차후년도, 그러니까 2025, 2026년도에는 5, 6학년이 적용을 받으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적용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제 2022로 바뀌게 되는데 우리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2022 개정교육과정에 적용을 받으니까 중간에 기존 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과의 혼돈이 별로 없이 잘 첫 단추를 끼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2022 개정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도 혹시라도 참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도 참여해서 설문을 열심히 했거든요. 뭐 의견이 반영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2022 개정교육과정의 큰 특징은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만들기였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만들기 전에 여러 가지 SNS나 URL을 통해서 설문을 많이 실시를 했었어요.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우리 교육과정에 어떤 내용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이제 학부모님들께도 많이 여쭤보고 교사들에게도 많이 의견 수렴을 해서 만든 그런 교육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인간상이죠. 인간상이 바뀌었습니다. 인간상이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하자.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이런 모습으로 자라길 바라면서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이제 바꾸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자기 주도성은 이런 것들이고 창의와 혁신, 포용성과 시민성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2015에서는 자주적인 사람이었는데 자기 주도적인 사람으로 비전이 바뀌었다. 그래서 자기 주도가 그럼 뭐지? 근데 자기 주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자기주도 학습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그럼 거기에서 말하는 자기주도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주도적인 사람의 의미가 뭔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핵심 역량은 2015에서 정말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기 시작한 그런 내용인데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저희가 소위 말해 그 큰 특징 중에 하나를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역량이 뭔지 아시나요? 부모님, 역량이 뭘까요? 너 이 역량을 키워야 돼. 어른들도 많이 쓰시죠. 너 그 역량이 부족한 것 같아. 그쵸? 역량. 자, 역량은 쉽게 말하면 할 수 있게 하는 힘이죠. 할 수 있게 하는 힘을 기르게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량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역량은 정말 말을 붙이면 요즘은 거의 다 역량이 되더라고요. 너 그 힘이 부족한 것 같아. 그 역량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런 말 많이 쓰시고 아마 이제 뭐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도 무슨 역량을 키워야 된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 교육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있어야 되는 역량이다라고 하는 6가지의 핵심 역량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자기관리 역량이죠. 자기관리 역량. 자기관리 역량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준비, 지각이 다 자기관리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공동체 역량입니다. 공동체 역량은 굉장히 요즘 들어서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나 이제 각각의 개개인만을 아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사회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고 교실 안에서도 이런 공동체 역량을 키우기 위한 또래 관계의 또래 관계 개선을 위한 교육을 많이 선생님들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자녀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 옆에 앉아 계신 자녀들도 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는 거,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역량을 키우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공동체 역량 안에 중요한 게 협력적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2021 의사소통만 강조를 했는데 협력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동체 역량과 관계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협력적 소통 역량이 어떤 것인지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적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등은 이제 저희가 이제 교과과정, 교육활동 등을 통해서 이제 다 추가하는 그런 내용인데 역량을 강조하는 이유는 학부모님들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단순히 지식 정보가 중요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식 정보는 무한히 많습니다. 우리 세대 때는 그 지식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그래서 그 지식을 알고 있으면 너 똑똑하다, 이제 그러면서 잘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지금 그 지식 정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어디를 켜서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솔직히 말하면 써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 함으로써 나타나는 게 바로 역량인 거죠. 그래서 A는 A다 라고 맞히는 게 아니라 A라는 것을 가지고 B라는 장소에 갔을 때 바꾸어서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교도 노력하고 있고 아마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도 그런 학생들을 키워내기 위한 교육과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교수학습 방법을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그거를 오늘 뭐 1시간에 다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 많은 내용이어서 제가 중간중간에 지금 계속 팁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내용들 조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교수학습 방법은 이건 선생님들께서 보통 보시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평가는 제가 뒤에 가정중심 평가를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서는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실게요. 교수학습과 평가활동을 일관성 있게 한다. 그러니까 저희 때는 솔직히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따로 평가를 받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적이 많으셨을 거예요. 선생님 이거 안 배웠는데요. 이거 안 배웠는데 평가하는데요? 라는 거였는데 지금은 배운 거를 가지고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향을 하고 있고 선생님들께서도 그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 위한 교수학습 설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뒤에서 가정중심 평가를 하고 있는데 가정중심 평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를 활용을 해서 너는 100점이고 너는 90점이고 그래서 100점은 잘하고 90점은 더 노력해야 돼.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소중한 자녀들이 이 결과를 가지고 다음의 활동에 있어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기 위한 그런 평가 결과를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솔직히 입시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마음이 급하십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그래도 아직 먼 가정에 있고요. 이제 출발하는 단계잖아요. 근데 아까도 이런 출발 하나를 단추를 제대로 끼우면 학생들이 제대로 잘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어머님들께서도 어떤 결과에 대해서 너 이것밖에 못했어? 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다음에 잘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일까? 라는 차원에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저희는 수행평가, 선홀륜성 평가를 비중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 선홀륜성 평가 비중 확대하고 관련해서 이제 제가 1학년에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라고 아까 교과 과정에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하기에 생활 태도와 바른 학습 습관을 정착시키는 게 1학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교과 과정에서 콘텐츠적인 면을 말씀을 드리자면 한글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글 교육. 그 한글 교육이 1학년 때 충분히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고요. 이 선홀륜성 평가 같은 경우는 이게 전반적인 평가의 흐름에서 나온 거여서 나왔지만 아시겠지만 1학년 때 선홀륜성 평가를 많이 하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한글도 아직 부족한데 선홀륜성 평가를 어떻게 많이 하겠습니까? 선홀륜성 평가는 고학년 학생들이 많이 하는데요. 그럼 또 출발은 어디냐? 1학년인 거죠. 1학년 때 한글도 제대로 되고 많은 것을 경험을 하는 친구들이 고학년이 될수록 잘 해 나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평가 주체가 꼭 선생님만이 아니라 이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기 평가의 기회도 주고 그다음에 교과목별 성취 수준을 설정해서 교수학습 평가 및 평가 계획을 반영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취 수준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에서 각 교과목별로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 성취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구성하셔가지고 수업을 하시는데 그 도달한 정도, 그러니까 그 도달한 정도를 저희는 성취 수준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성취 수준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 학생들을 파악해서 또 다음에 교수학습을 설계하고 또 지도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1, 2학년군 교육과정은 아까 이 부분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도 말씀드렸고 이제 통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1, 2학년에서는. 그래서 아까 시간표에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통합교과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체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또래 관계도 증진하고 또 이제 신체활동, 이 소근육 발달 모든 것들이 우리 뇌발달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진로 연계 교육은 우리 무슨 진로는 뭐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하는 거 아니야? 초등학교 1학년이 무슨 진로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진로는 유치원에서 1학년으로 가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아갑니다. 그죠? 나아가는 진로예요. 그래서 학생들의 변화가 있고요. 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에서도 뭔가 변화가 되면서 나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시기를 중요한 시기로 보고 여기에서 진로 연계 교육 시기로 잡고 1학년 1학기 유치원과 초등학교 연계를 강화하고 6학년 2학기 중학교 생활 및 학습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 학교가 바뀜으로써 학교에서 학교 급이 바뀜으로써에서 오는 그런 불안감이나 그런 거 없애고 잘 적응해서 연계된 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안전교육이 원래는 저희가 세월호 사건 이후로 안전교육이 강화가 되면서 원래는 안전이 성격이 조금 애매한 게요. 창의적 체험 활동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창의적 체험 활동은 원래 교과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안전교육을 너무 그때 당시에 강조를 하면서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활용을 하지만 안전은 주당 시수를 주면서 교과서도 만들어 주시고 안전교육을 굉장히 강화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전교육은 이제 비단 그 안전교육에만 하는 게 안전교육이 아니잖아요. 안전은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전 시수를 조금 다시 배치를 해서 통합교과 하고 성취 기준 및 내용 요소로 체계해서 안전한 생활을 다시 통합 교과하고 또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 이런 식으로 다시 배치를 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수 기준표인데요. 아까 저희가 이제 휴업일 말씀을 드릴 때는 수업일수라는 기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수업일수 기준이 있고요.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운영하실 때는 수업 실수라는 기준이 또 있으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학부모님들 보시기에 1학년, 2학년 따로 안 돼 있고 3학년, 4학년 따로 안 돼 있고요.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죠. 이거는 저희가 학년군 교육과정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학년군 교육과정인데 이제 학년에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학년군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학부모님들께서는 그 학년군의 의미가 실제적으로는 크게 다가오지는 않으세요. 우선 1학년, 2학년 그게 더 중요하시죠. 근데 교육과정 자체에서는 이렇게 학년군이라고 되어 있어서 1, 2학년의 교육과정이 서로 1학년과 2학년이 서로 소통하면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슷하잖아요. 3, 4학년이 함께, 5, 6학년이 함께. 그래서 총시수도 지금 변하지 않고 1, 2학년을 거치면 이렇게 이 총시수가 도달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34주를 기준으로 해서 2년간 기준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표상으로 이 기준 시수를 이제 나누어서 넣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변동 시간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나누면 딱 떨어지는 시간이 아니고요. 주당 시간이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주당 시간을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를 나누었더니 이제 국어 시간이 이것도 예시입니다. 학교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국어는 예를 들면 일주일에 6시간, 수학은 3시간,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합산을 했더니 11시간이나 되죠. 하고 나머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해서 주당 시수가 나오는데 총 시수를 계산을 해봤더니 주수별로 딱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학기 말이 되면은 그 정해진 시수를 맞추기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시간표를 조금 변동해서 운영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셔서 조금 변동해서 운영하실 때 선생님 마음대로 왜 이걸 바꿔? 그렇게 의문을 갖지 마시고요. 이렇게 교육과정을 맞추기 위해서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을 운영하시기 위해서 바꾸셔서 운영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교과, 비교과라는 말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제 많이 하는데 저희는 교과, 비교과라는 말은 잘 하지 않습니다. 초등에서는.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창의적 체험활동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4가지 활동으로 이루어졌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3가지 활동으로 줄여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2015에서 봉사가 있었는데요. 봉사가 이제 다른 영역에서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영역에 들어가고 크게는 동아리 활동에 봉사활동을 넣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유자치 진로, 동아리 활동 이렇게 3가지 활동으로 운영이 되고요. 학생들은 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참 좋아합니다. 특히 1학년 학생들은 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위해서 아까 이 자유자치 활동
정말 많은 것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 활동들의 주제는 이제 담임 선생님의 학급 경영 방침에 따라서 교육관에 따라서 정해서 운영을 하시는 거고요. 또 담임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 학교의 1학년 선생님들께서 가장 좋다라는 거, 교육과정을 논의하셔가지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구성하셔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동아리 활동은 1, 2학년은 조금 다른데요. 대부분의 학교는 이게 동아리니까 이제 동아리별로 모여서 활동을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1, 2학년은 아직은 동아리별로 모여서 활동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학급 담임 선생님께서 주제를 하나씩 정하셔서 그 동아리를 운영하세요. 뭐 예를 들면 뭐 그림 그리기 활동이라든지 책을 읽고 뭐 책을 표현해보기 활동이라든지 그렇게 학급 담임 선생님께서 주제를 하나를 정해서 그 동아리 시간에 꾸준히 운영하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이 있다고 했는데 왜 동아리로 가지 않지? 그런 의문은 안 가지셔도 되고요. 아마 그렇게 조금 동아리 활동이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는 3학년 때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학년은 안전과 성장 맞춤교육과정이 또 운영이 되는데요. 안전과 성장 맞춤교육과정은 서울시 교육청에서만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2022 개정교육과정 말씀드렸는데 2022 개정교육과정은 교육부에서 만든 국가교육과정입니다. 이제 국가교육과정이 이제 각 지역으로 가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가면 국가교육과정은 요즘 많이 대강화되어 있어서 지역 교육청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또 우리 서울시의 상황에 맞추어서 지역 교육과정을 만드는데 큰 기반은 그 국가교육과정 2022 개정교육과정에다 두고 우리 서울시 환경에 맞추어서 우리 1, 2학년은 이런 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안전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유아교육과 연계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정서적, 신체적 안정과 발달 단계가 맞는 인지적, 관계적 성장을 지원하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이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1, 2학년 학생들을 지도를 하시는데 큰 내용은 뭐 학부모님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1학년에게 필요한 내용들, 안정하고 그러니까 학교에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많이 지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은 다 학생 맞춤형 기초 기본 교육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통합적 감각활동, 협력적 놀이학습 이거는 저희가 특히 뭐 3, 4학년에 놀이를 안 한다 그건 아니지만 1, 2학년 때 특히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 그래서 협력적 놀이학습을 통해서 학습도 같이 하지만 뭐 또래 관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통합적도 저희 통합교과가 있지만 다 감각이라고 하는 게 이것 따로가 아니라 바생, 세생, 질생을 합친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들이 다 교과별로 따로 하기보다는 같이 이루어졌을 때 좀 더 시너지를 발생하고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하는 부분이어서 이 감각활동도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라라는 말이고요. 통합이라는 것은 아까 저희가 그 지식을 단편적으로 하지 않고 이거를 같이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많이 교수학습에서 설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통합입니다. 통합이죠. 그래서 통합은 1, 2학년 때는 통합 교과가 따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어, 수학 통합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국어, 수학은 기초 기본 교과예요. 그래서 그 교과는 교과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합은 이제 함께 주제별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고학년이 돼서도 계속 통합은 강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수능 과목에서도 뭐 통합사회, 통합과 그렇게 강조하는 게 지식을 단편적으로 분절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육과정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트렌드를 보면 통합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트렌드이고요. 학생들이 될 수 있으면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지금 많은 교육 방법을 통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십니다. 네, 이 부분은 그냥 읽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가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잘 구현하기 위해서 서울 학생 역량 기준을 만들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이 역량 기준과 이런 가치를 통해서 이런 가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읽어보시고 넘어가시겠습니다.
네, 교과서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2022 개정교육과 관련해서 교과서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교과서 확정 교과서가 공개되지 않았고요. 큰 틀은 크게 변화는 없어서 제가 이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어과 같은 경우는 학기당 3권, 총 6권이 배부가 됩니다. 아직 교과서 받지 않으셨죠? 네, 아직 학교로 배부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3권이냐, 학기별로. 국어 가, 나가 있고요. 국어 활동이라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근데 국어 가, 나는 그냥 같은 책을 분책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 쉬운 내용이고 나가 어려운 내용이고 뭐 기초심화 그런 내용 의미가 아니라 그냥 분철을 해서 순서상으로 가가 앞부분의 내용이고 나가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매체 영역을 한 권으로 통합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2015에서는 매체라는 영역이 없었어요. 매체라는 영역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새로 신설된 영역입니다. 매체가 뭔지는 아시죠? 그래서 요즘은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이 매체, 이 교육 환경, 그 흐름을 변화의 흐름을 다 반영을 해서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매체 영역이 신설이 돼서 1학년 수준에 맞게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요. 국어 활동은 적용 활동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이 수업 활동 본책을 도와주는 그런 활동책인데요. 이 국어 활동 활용 방법은 담임 선생님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본책과 함께 바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아니면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숙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숙제는 될 수 있으면 내주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국어 활동을 이제 수업 시간에 모자라면은 이거는 집에서 해오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숙제 안 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걸 내주셨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정도는 해야 학교 수업 활동을 잘 따라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안 나갈 수도 있어요. 학교 수업 시간에 다 소화가 되면은 숙제라는 표현을 쓰기가 그렇지만 가정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학기당 2권, 총 4권, 연 4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역시 본책하고 활용서, 워크북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본책이고요. 수학 익힘책은 이걸 활용하는 워크북 책이어서 문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학 본책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개념을 배우고 형성을 하고 수학 익힘에서 많이 활용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수학은 수학 연산, 변화와 관계, 도형과 측정, 자료와 가능성의 영역, 4가지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특히 1학년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당연히 무엇일까요? 국어고요. 수학에서는 연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산이 잘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수학 익힘책의 활용도 역시 담임 선생님에 따라서 다릅니다. 국어활동처럼 같이 바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 활용을 하셔서 수학 이게 시간이 모자란다 그러면은 가정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이게 가정 국어활동이나 가정으로 왔을 때 여기에서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라고 적어주신 학부모님들도 되는데 이 국어활동하고 수학 익힘책을 보시면 되십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1학년 교육과정이라서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으시고요. 보시면 다 아실 만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학교에서 어떠한 교과를 배우고 있지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게 가정으로 한 번씩 오는 이 국어활동 수학 익힘책을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합교과는 2015까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4가지의 책이었어요. 4가지 책, 학기당 2권, 4가지였는데 지금은 학기당 4권, 총 8권의 책이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배부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직 교과서가 공개되지 않고 배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꺼번에 올지 아니면 학기별로 내고 올지 아니면 아직 지금 만들어가는 점검 과정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대로 올지는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 8권의 책이 하여튼 배부가 되어져서 이제 보관이 되실 텐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혹시 가정에서 보관하다가 가지고 오세요라는 선생님도 계실 거고 아니면 잃어버릴 것이 걱정이 돼서 학교에서 보관했다 그냥 학교에서 사용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가정으로 보관이 됐을 때는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교과서가 여분이 없어서 교과서가 없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했을 때 학교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구입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 통합교과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을 합한 교과입니다. 합한 교과인데 이제 내용을 보시면 먼저 즐거운 생활부터 보겠습니다. 다양하고 즐거운 놀이와 활동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과 창의적인 표현력, 감상력, 심리적 태도의 신장 활동 학습입니다. 근데 이거를 주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통합으로 합쳐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에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핵심 역량도 생각해 보시면 심리적인 역량 기억나시죠? 그래서 심리적인 역량과 다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 슬기로운 생활은 저희가 쉽게 말하는 교과로 따지면 사회하고 과학에 관련된 그런 교과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에 대한 경험과 탐구활동을 통한 사고력 신장활동이어서 슬기로운 생활 현상을 경험과 탐구를 하면서 즐거운 생활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이 굉장히 많이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생활은 조금 달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활동들을 통해서 기본 생활 습관 및 학습 습관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교과를 따로 운영하지 않고 통합해서 함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순서는 학교마다 다르게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끝에 학교만 처음에 3월 첫 달에 운영이 되도록 정해져 있고요. 교육과정 자체에서도 나머지 7권의 책은 학교 상황 또는 학년 상황에 맞추어서 학년 교육과정의 재구성 방침에 따라서 순서를 바꾸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학교 이후에 무엇을 먼저 할지 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리 안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안내에 잘 따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교과서 이야기할 때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또 하나가 있는데, 교과서는요 그냥 학습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교육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잘 구현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 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냥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드린 건데요. 간혹 교과서의 진도라고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왜 이 진도를 안 나가셨지? 그렇게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선생님들께 중요한 건 교육과정이어서 그 교육과정에 따라서 이 교과서가 필요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운영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부분은 같이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게 재구성이죠. 그래서 재구성을 충분히 하셔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반별로, 그러니까 같은 학년이라도 반별로 좀 다르게 교과서가 운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진도라는 것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셔도 된다.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교육과정에 맞추어서 운영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는데요. 조금 빠르게 말씀드리고 또 질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중심 평가는요, 아까 앞에서 평가에 대해서 잠깐 나왔습니다. 이제 이 가정중심 평가의 목적은 제가 긍정적인 피드백, 학생의 다음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의 평가라고 했는데요. 학습을 위한 평가, 그렇죠? 학습으로서의 평가를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수업 따로 평가 따로가 아니라 그 수업과 평가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선생님들께서 교수 학습을 설계하시고 평가를 하시는데요. 그 특징이 이렇게 됩니다. 7가지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시평가라는 의미는 선생님이 내가 하고 싶을 때 예고도 없이 해! 그게 아니라요. 우리 어렸을 때는 중간에 학기 말에 정해진 시기가 있었잖아요. 꼭 그 시기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에 맞추어서 선생님께서 이 부분의 평가가 이때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을 그런 시기하고 관련 없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그 계획은 미리 공지를 하세요. 학기마다 학기 초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다 안내를 하시니까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평가를 받지라는 부분은 그 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아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뒷내용 보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수행평가를 지향을 하는데요. 자, 수행은 함으로써, 그러니까 doing이죠. doing을 함으로써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수행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선논술령, 구술, 말하는 거, 토의 토론, 실기, 면접, 보고서, 포트폴리오 이런 형태들이 있는데 이런 형태들은 자세히 보시겠지만 그 과목별, 그 교과를 단순히
그 평가를 하는 것도 있고요. 통합적인 평가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를 할 때 1학년은 그렇게 평가가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들어와서 적응하는 학생들에게 이 교과별로 누가 잘해 못해 그런 평가라기보다는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성장을 도와주는 그런 평가고요. 이 구체적인 이런 내용들도 아직은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제 미리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 1학년 때 이제 추후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선논술형에서 당연히 국어죠. 국어 잘해야 됩니다. 바른 자형으로 바른 글쓰기 할 수 있는 거. 1학년 때 이 평가가 지금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때 잘 자리 잡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뭐 2학기에 가서는 짧은 문장으로 뭐 몇 단어 써봐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술은 발표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발표를 기질상 1학년 처음부터 잘하는 친구도 있고요. 너무 소심해서 쑥스러워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쑥스러워서 소심해하는 친구들에게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집에서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뭐 그 기회가 이렇게 꼭 무대에 올라와서 이런 기회뿐만 아니라 노래를 하기를 좀 좋아한다 그러면 엄마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노래도 좀 불러보게 하시고 뭔가 말도 앞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들을 가정에서 좀 많이 주시면 앞에서 좀 발표하는 것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토의는 아시죠? 다양한 의견을 그냥 제시하는 것이고 토론은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주로 5, 6학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학년에서는 보통 토의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저도 1학년 때 토의가 안 될 것 같지만 자신의 의견을 의외로 말을 잘해요. 잘 적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포트폴리오는 결과물을 누적한 자료인데 아마 이 연말에 포트폴리오 같은 게 많이 갈 겁니다. 학생들의 결과물이 가는데 그런 내용을 보고 1학년 학생들은 대부분 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잘한다는 의미가 정말 대단한 작품을 만들어서 잘했다. 그게 아니라 그 성취 수준에 맞게 다 하거든요. 그래서 1학년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가정에 정말 기반을 만든다. 그런 차원에서 도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평가계획 예시를 보여드리면 학기 초마다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까 나간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내용이 이렇게 교과, 영역, 단원, 성취 기준 이거는 교육과정에 있는 겁니다. 성취 기준에 따른 평가 내용이 이렇게 되는데 이 학교에서는 성취 기준을 거의 그대로 이제 적어주셨는데 여긴 좀 다르죠. 상황에 어울리는 인사말, 알맞은 인사말이라고 했는데 어떤 학교에서는 이 평가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적어주십니다. 그런데 평가 내용을 유추해 보기 어렵지 않은 게 여기 단원명이 있잖아요. 이 단원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거고요. 여기 평가 방법에 보면 이제 대부분 교사 관찰에 의해서지만 가끔 자기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기평가를 정말 내가 잘했다라고 무조건 잘했다고 하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이 나 스스로 평가해보면서 또 깨닫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도움이 되는 평가 방법일 때는 아마 선생님들께서 자기평가를 넣으셔서 하실 거고요. 평가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고 어느 시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여기 보면 4월, 5월, 6월 매달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따로 시험 시간에 내서 하는 평가가 아니라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평가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통지표 예시인데요. 저희가 1년에 2번 나갑니다.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 나가는데 1학기는 저희가 정해져 있는데요. 평가는 하지만 통지는 학교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1학년에 그렇게 평가에 예민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통지를 안 하실 수도 있고 한다고 하면 이런 내용들은 거의 다 빠져 있을 거예요. 이 교과평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없고 어떤 학교는 그냥 출결사항하고 여기 이때 없지만 행동 발달 특성 및 종합 의견 내용만 들어가 있는 학교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시고 2학기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2학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교과평가도 여기에서는 이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구술 형식으로 되어 있는 학교, 서술 형식으로 되어 있는 학교도 많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과정에서 말씀드렸던 창의적 체험활동 지금 2022에서는 이 안전한 생활이 없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제 올해가 아직 적용된 평가 통지가 지금 없기 때문에 2022로 기준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럼 안전한 생활 없고요. 여기가 자유자치, 동아리, 진로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갈 거고요. 네, 행동 특성 및
그다음 종합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담임선생님 의견 그 내용이 나갑니다.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가정에서 함께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출별 연결은 여기 보시면 아까 그 서두에 저희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책 다 받으셨죠? 이 책. 네, 이 책에 보시면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은 다 나와 있는 내용이어서 이제 한 번씩 살펴봐 주시면은 이 출결 상황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교회 체험학습 같은 경우에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떤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당일 체험학습을 가면서 당일 전화하셔서 못 갑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원칙상 안 됩니다. 미리 승인을 받으셔서 교회 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출석 인정 결석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출석은 하진 않지만 학교 밖에서 학습을 하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에 보통 다 있고요. 아마 이알림이 다 가입하셨을 텐데 이알림이가 가입되어 있다라면 학교 홈페이지 다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면 담임선생님께 양식을 받으셔도 되십니다. 왜냐면 실시하고 또 중요한 거는 보고서 제출을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청서 계획서만 내면 끝이구나 라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보고서 제출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꼭 보고서 제출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신청서, 보고서. 근데 신청서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께서 작성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제 보고서 같은 경우는 1학년은 아직 글씨 쓰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써 주시는 거를 저희가 이제 이해는 하지만 특히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갈 때는 학생들 스스로, 왜냐하면 체험학습이기 때문에 그 뭐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체험학습을 통해서 그 학생이 깨달았느냐,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그거를 스스로 정리해 본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꼭 학생들이 잘 써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도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인정 결석이 있고 미인정 결석이 있습니다. 인정되지 않는 결석이죠. 근데 미인정 결석은 있으면 좋지 않겠죠. 학부모님들께서도 뭐 아시겠지만. 근데 저도 현장에서 이거 이외에는 특별히 이 내용을 많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은 간혹 이제 이런 내용들 때문에 미인정 결석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특히 이제 제가 본 경험은 해외 어학연수 때문에 미인정 결석 되는 경우를 종종 가끔 봅니다. 그래서 학교에 꼭 이런 게 계획이 되어 있다라면은 출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학교에 상담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인정 결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리 확인하시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대국민 서비스 이것도 가입 안내가 아마 다 나갔을 거고요. 교육 재직명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으신데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당해년도 평가 결과는 확인하지 못하십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게 아마 초등 때문이 아니라 중고등학교의 그 평가 애민성, 공정성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당해년도 평가 결과는 확인하지 못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입학준비금 아까 준비물 이야기 나왔을 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안내 다 나갔습니다. 이제 이거는 반드시 학부모님들, 보호자님께서 신청을 하셔야 돼요. 간혹 이거를 잃어버리고 계시다가 거의 학기 말이 돼서 막 학교에서 연락이 가셔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적기에 제때 받으셔가지고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금액이 예전에는 20만 원이었는데 올해 금액은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은 안내가 다시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좀 천천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갔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내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받은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혹시 여기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이나 수를 잘 깨우치지 못했는데 학원을 보내야 되나요? 아이들의 수업을 방해되는 활동을 하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라고 했는데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한글이나 수는 학원을 보낸다고 잘 되는 게 아니죠. 이건 학부모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죠. 네, 한글이나 수는 가장 기초 기본 교육이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께서 일단 지도를 하십니다. 계속 지도하시는데 한 가지 제가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1학년 교육 활동은 정말 1학년만큼 어쩔 수 없이 학부모님들의 손길이 정말 많이 필요하세요. 근데 이때
잘 갖춰주면은 나머지 학년이 정말 편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일을 하는 부모긴 했지만 저는 제가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1학년의 중요성을 정말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제 실천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어렵긴 합니다. 꾸준히 한다라는 게 어렵긴 한데요. 계속 제가 학교 담임 선생님하고 흐름을 같이 하십시오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한글이나 수어 교육을 위해서 많이 담임 선생님께서 애를 쓰실 텐데 알림장으로 안내가 되잖아요. 알림장으로 안내가 되면 알림장의 내용에 열심히 알림장 내용을 잘 보시면 학교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고 가정에서 그러니까 숙제라기보다는 복습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습. 어렵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아직은 혼자 할 수 있는 시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이야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한때 제가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이제 강의도 조금 했는데요.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할 때 너 스스로 잘해. 그쵸? 너 스스로 잘해.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잘하는 친구는 없어요.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기까지는 주변인들, 교사, 학부모님들이 다 도와줘야 학생들이 나중에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1학년은 출발점인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 습관이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당연히 선생님이 도와줍니다. 선생님이 같이 하게 되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잘 자리 잡았던 것이 가정으로 가면 깨지는 경우를 저는 솔직히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부모님께서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오면은 같이 이제 조금 20분, 30분씩 앉아서 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엉덩이 붙이는 힘이 약해서. 그래서 그 엉덩이 붙이는 힘을 먼저 늘리는 거를 먼저 훈련을 조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께서 안내하시는 내용에 맞춰가지고 한글이랑 수를 같이 해주신다면 한글이나 수가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학습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이 수업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면 선생님께서 지도를 당연히 하십니다. 특히 1학년 초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방해하는 친구가 한둘이 아니에요. 실은 한둘이 아니어서 그 친구들을 함께 지도하기 위해서 다 노하우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항상 이제 말씀드리면 그렇게 지도를 받고 왔을 때 선생님은 그 학급에서 이 친구도 생각하고 다른 친구도 생각하고 거기의 상황 속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지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아니 우리 아이에게 왜 이렇게 한 거야? 자존감 떨어지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불신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면 이제 거기서부터 교육이 제대로 실은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지금 교원이니까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니고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선생님이 그렇게 지도를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으셨을 거니까 좀 그거에 맞춰서 따라주시면 그 학급이 전체적으로 잘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혹시 나중에 계속 봤지만 좀 이 부분은 조금 선생님께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상담 시간을 이용해서 상담을 해주시면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참고하실 거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1학년 교육과정이랑 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초등 입학 전에 한글만 할 수 있게 준비하면 될까요? 입학 준비 전 가장 중요하게 준비되어야 할 부분 3가지 부탁드립니다. 이게 비슷한 질문인 것 같아서 같이 답변을 드리자면 준비되어야 될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첫 번째는 책과 가까이 하면 좋겠습니다. 책. 그러니까는 한글을 잘 읽어라. 그게 아니고요.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기질상, 성향상인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환경에 계속 노출이 돼서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부모님들께서 스스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핸드폰을 먼저 쥐어주는 부모님들 요즘 많으실 겁니다. 솔직히 그래요. 저 주변에 다녀서 또 보면 뭐 카페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이렇게 주고 부모님들께서 다른 일 하시는 거 저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책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책이라는 게 이 핸드폰보다 재미가 없습니다. 당연히 재미가 없죠. 그래서 책이라는 거 하는 것은 일부러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학생들 스스로 가까이 하거나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특히 요즘 아이들이 많이 쓰는 핸드폰하고 거리를 억지로라도 좀 주게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 시기가 가장 하기가 또 좋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뉴스나 여러 가지 자료에서 많이 보시겠지만 고학년, 중고등학교가 되면 될수록 이 핸드폰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떼어놓는다는 거는 정말 부모님 입장에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 좀 바르게 그게 자리 잡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부러라도 그러니까 어머님들과 특히 1학년 지금의 아이들은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해서. 그리고 고학년에 비해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 많은 시간 중에 몇 분이라도 핸드폰을 좀 치우고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처음에는 무료해서 재미없죠. 재미없어서 빨리 이 시기에 하품도 하고 정말 너무나 심심하고 지루한 모습들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가 이기셔야 되냐면 부모님들께서 이기셔야 됩니다. 부모님들께서 얘가 재미없어 하는 것 같아. 그래, 오늘은 원래 우리 약속 시간 20분이었는데, 그래, 5분 잘했으니까 가서 보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을 힘들더라도 꼭 지켜서 해주시고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른 자세와 습관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큰 거 아니라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른 자세와 습관이 되는지 그리고 엉덩이 붙이는 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수업 시간이 40분이죠. 근데 40분이 상당히 1학년 친구들에게는 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집중력이 긴 친구들도 보통 20분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몸이 괴롭습니다. 괴로운데 이제 그거를 이제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활동으로 그러니까 수업 내용과 관련된 그리기, 만들기 그런 이렇게 설계를 하셔가지고 학생들의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게 함께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시는데요. 가정에서도 엉덩이 붙이는 힘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저도 아들들의 엄마지만 남자 아이들은 엉덩이 붙이는 힘이 여자아이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짧습니다. 그래서 힘이 든 경우가 있는데 그냥 그거를 특성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문제야가 아니라 이제 고치면 되니까 가정에서도 이제 20분부터 저번 강의에도 이게 질문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부터 40분은 굉장히 힘든 시간이니까 가정에서도 20분부터 조금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즘 초등학교 교육이 예전 부모 세대와 변화된 점 말씀하셨는데 예전 부모 지금 교육과정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통합이 되면서 학생들의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교과와 관련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많이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께서도 그런 경험이 이루어질 때 함께 해주시고 가정에서도 그런 관련된 경험으로 학생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신다면 요즘 교육의 흐름에 맞추어서 잘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은 여기까지 이제 와서 답변을 드렸고요. 혹시 이 자리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네. 지금 마이크가 가고 있어가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었고요. 네. 그 체육 교과를 강화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던데 그거는 그 통합 교과 안에서 체육 교과 비중을 높인다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방향이 나오고 있는지. 네네. 당연히 지금 1, 2학년에서 교과에서 아까 보셨겠지만 체육교과라는 이름 보셨나요? 못 보셨죠? 네, 1, 2학년은 교과 명상으로 체육이 없습니다. 체육이 없고 즐거운 생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생활이 실수가 통합해서 아까 실수표에서 보셨겠지만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이 있을 때 즐거운 생활의 실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의 신체 활동과 그런 심리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즐거운 생활을 통해서 이제 체육교과 저희는 체육이라는 말보다는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는 신체 활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신체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비단 그 신체 활동을 할 때 신체 활동으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그 즐거운 생활 또는 슬기로운 생활이 또 바른 생활이 서로 연계되면서 바른 신체 활동, 그 주제에 맞는 신체 활동을 하면서 통합교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배치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교육청에서 지금 많이 계획하시고 학교 현장으로 많이 배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아,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아이가 이번에 조기 입학을 하는데 네. 가기 전에 뭐 준비해야 될 사항이나 당부하실 말씀 있는지. 아, 조기 입학이 몇 살이죠? 7살. 7살이요? 한 1년이 빠른 거죠? 네네네. 그 조기 입학을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생일이 좀 빠르고 네. 지금 학습력이나 네. 신체가 커가지고요. 그래서 네. 조기 입학을 하게 됐거든요. 네네. 그러면 부모님께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셔서 하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아버님. 네, 너무 걱정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학습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지금 또래에 비해서 한 살이 어리니까 이제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신체가 크다고 하셨죠? 네, 신체가 크면 학생들은 그 나이보다는 이 신체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신체가 클 경우에 특히나 더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만 잘 돼 있으면 무리 없이, 네, 요즘은 대부분 예전에는 저희가 빠른 생일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기 입학이라는 말이 별도로 없이 당연히 입학 해당자가 돼서 이런 고민이 실은 별로 없으셨어요. 근데 요즘은 빠른 생일도 그때 입학하지 않고 그냥 제 학년도에 입학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가 생기는데, 그렇게 큰 걱정, 생일이 또 게다가 빠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버님. 네.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네, 저희 아이는 이번에 혁신초라고 배정을 받았거든요. 혁신초? 혁신초등학교. 예, 그리고 뭐 동네에 이제 학교가 2개 있는데 하나는 뭐 일반초, 그리고 제가 가는 데는 혁신초인데 이런 기본적인 교육 과정은 동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혁신초등학교라고 그 예비 소집 자료에서 보신 건가요, 언니? 혁신초등학교는 그러니까 일반 초등학교하고 교육과정을 아예 별개로 운영한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기본적인 기준은 같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공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혁신초등학교는 그 학교에 계시는 구성원들이 조금 더 뜻을 가지시고 조금 더 많은 활동을 운영하고자 이제 교육청에 희망을 하셔서 이제 예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 활동에 따른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조금 더 가져와서 교육 활동에 더 많이 활용하고자 하는, 그렇다라고 해서 또 일반 학교는 그럼 혁신학교에 비해서 교육 활동이 적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다 똑같이 이제 교육 활동 예산이 주어지지만 혁신학교에서는 혁신학교에서 또 바라고자 하는 교육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교육 활동에서 조금 혁신학교에서의 목표를 도달하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점들이 좀 다르다. 그렇지만 기본 기초적인 교육은 다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벌이 하다 보면 아이랑 연락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것 네. 같아서요. 네. 그 스마트폰 소지를 어떻게 계획을 하면 좋을까 싶어서요. 너무 어릴 때는 또 안 해주고 싶은데 네. 상황상 연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보통 소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폰 소지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들께서도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담임 선생님들 그 위치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국가교육과정, 지역교육과정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지역교육과정 밑에서 학교교육과정이 있어요. 학교교육과정에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질문하신 분처럼 혁신학교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야, 우리는 혁신학교와 다르게 그냥 우리 나름대로 또 해보겠어, 그 예산이 없어도 돼 라고 하는 또 일반 학교도 있으시고요. 그렇게 이제 학교교육과정이 있고요. 학교교육과정을 또 제대로 밑으로 가면 학년과 학급교육과정이 있으십니다. 근데 이제 학급교육과정의 당연히 운영자는 담임 선생님이시고요. 담임 선생님께서 솔직히 그러니까 가장 학부모님들께서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교육활동은 다 담임 선생님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고, 담임 선생님이 그만큼 이제 전문적이시고 아마 이제 노하우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사용 같은 경우도 이제 학급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학교 규칙과 담임 선생님의 그 방침에 따라서 안내를 하실 건데, 대부분은 소지는 가능합니다. 소지 가능한데 다만 수업 시간에는 꺼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그 벨이 울리면 수업 활동에 방해도 되고, 이제 그 요즘은 그 스마트폰으로 일어나는 문제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오해
방해를 미리 사전에 차단하고자 수업 시간은 꺼놓고 그다음에 수업 끝나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기 초에는 아마 안내를 할 거고 꺼세요, 켜세요라고 이제 안내를 별도로 하시고 그게 이제 정착이 되면은 그런 지도지가 별다르게 없이 학생들 스스로 끄고 켜고를 할 수 있고요. 수업 시간에 정말 급하게 연락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자녀의 개인 폰보다는 학교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다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내에 뭐 자녀하고 개인적으로 폰으로 연락을 해야 되겠다. 그거는 솔직히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업 시간 이후에 방과 후, 그러니까 아까 시간상으로 5교시일 때는 1시 50분, 점심 시간에는 12시 30분 이후에는 학생들이 원활하게 핸드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직장을 가지신 부모님들께서도 그 시간표 상을 보시고 연락을 하신다면 큰 문제 없이 소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질문 더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네 오늘도 생각보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첫 아이가 학교에 가는 만큼 지금 너무나 궁금한 점들이 많으셔가지고 더 열심히 들어주셨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나름대로 도움이 되고자 지금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